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은 금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느냐? 그렇게 볼 수만은 없거든요. 금리라고 하는 것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두 개로 나눠지는데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유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요. 이자율이 5%, 6%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6%, 7%가 된다면 예금이자를 5% 준다고 하더라도 돈을 은행에 넣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금으로 돌아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금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유가가 안정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방어가 되고 미국 연준에서 취할 수 있는 금리의 정책들이 기준금리를 자꾸 내리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금에는 호재가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금남일의 골드 인사이트입니다. 2026년도 3, 4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월달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6개월간 계속 행보하락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식으로 많이 넘어갔던 자금들이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금 가격은 어떻게 변동이 될지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긴급 분석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상반기 횡보하고 있는 이 시세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 원인이 사라지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 강세장은 과연 끝난 것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가장 정확하고 팩트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제 몫이기도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2026년도 하반기 추세선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서 2030년도까지 금의 가치를 결정을 지을 거시 경제적인 요인과 시나리오별 전망을 분석합니다 라는 겁니다. 현재 금 가격은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을 받았고 역사적인 고점이 1월 29일 날 5,589불이잖아요. 그러면 2030년도까지는 얼마를 보느냐. 연평균 상승 기대치가 반영이 된 건데 30년도까지는 6,000불까지는 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가격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세론자들은 8,000에서 8,500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대비 적으면 30% 정도 상승을 하는 거고 많으면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거시적인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의 폭발적으로 상승했는 원인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2023년도부터 2026년도 초까지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닌 중앙은행의 전략적인 매입, 지정학적인 위기,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중앙은행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보유하고 있던 금을 팔던 입장이었습니다. 연평균 매입이 500톤 미만이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1000톤 이상의 금을 순매입을 합니다. 여기에서 선봉에 서 있는 나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중국입니다.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금 매입이 가격의 하방 지지선을 확실하게 형성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프리미엄화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러우 전쟁이고 러우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유가 전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패드의 기조가 변하게 되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유가가 안정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방어가 되고 미국 연준에서 취할 수 있는 금리의 정책들이 기준금리를 자꾸 내리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금에는 호재가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글로벌 통화량이 팽창이 됐다. 팽창이 되는 가장 큰 계기는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지속이 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량을 많이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 이후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갑자기 0%에서 5%대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중앙은행들의 기조가 변화가 됐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좌측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2010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연간 중앙은행들이 한 500톤 정도 매집을 했는데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1000톤 이상씩 매집을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짚어간다는 느낌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30% 조정과 하방 리스크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금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느냐, 이 챕터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온수당 4,000불 선에서 1차 지지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은 케빈 워시 쇼크로 인한 페드의 매파적인 금리 정책 우려와 지정학적인 긴장 완화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쏟아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강세장 내에서 조정은 건전한 숨 고르기로 해석이 됩니다. 더 떨어지게 될 때 첫 번째 지지선은 뭐냐? 3,850불 선입니다. 최후의 방어선은 3,500에서 3,700까지 될 수 있다. 2차 지지선과 최후 방어선 가격까지 금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떠한 시나리오가 동반이 되어야 하느냐면, 첫 번째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와야 됩니다.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이 되고 미국 소비자 물가가 연준이 기대하는 2% 내외의 어떤 범위보다 훨씬 더 높게 만들어질 때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서 상승하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페드의 정책인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미국이 금리를 1%만 인상하더라도 부담해야 되는 연간 이자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이, 과거의 폴 볼커 연준 의장처럼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물가를 잡고 금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현재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2030년도까지 각 기관들은 어떻게 금 가격을 보느냐? JP모건은 2030년도까지 5,500,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죠. 강세적으로 불리시하게 보는 기관들은 10,000불까지 보는 거예요. 200만원 이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기본 시나리오 5,500에서 6,500 선으로 본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현재는 3%대인데 4.6% 선으로 완만하게 이동하게 될 경우에 기본적인 시나리오고, 강세적인 시나리오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글로벌 부채 위기가 심화되고 금융 억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금리가 장기간의 마이너스에 머무를 때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법정 화폐 대비 금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은 금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느냐? 그렇게 볼 수만은 없거든요. 금리라고 하는 것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두 개로 나눠지는데,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유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요. 이자율이 5%, 6%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6%, 7%가 된다면 예금이자를 5% 준다고 하더라도 돈을 은행에 넣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금으로 돌아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금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지는 않는다. 금에는 두 개 다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 가격의 상승을 전망하는 3대 구조적인 논리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금융 억압과 실질 금리 제한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미국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22%를 넘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이너스 실질 금리는 금의 가치를 폭등시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붕괴됐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60대 40 포트폴리오의 결함이 노출되면서 상관관계가 낮은 금이 기관 투자자들의 필수 대체 자산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도 고점 대비 한 50% 정도 붕괴하다 보니까 금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세 번째 근거로는 다극화 체제와 국가 주권 자산이 무엇이 되느냐. 탈달러화 기조 속에서 제재 리스크가 없는 금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후의 주권 자산으로 위상이 격상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금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전혀 달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죠. 현재 금 가격이 고점 대비 30% 바겐세일 중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은 조금 투자를 해 놓으시면 장기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 전략의 시사점입니다. 현재의 30% 조정을 장기적인 추세의 붕괴가 아닌 새로운 거시경제에 대비해서 전략적인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화폐 가치 하락에 맞서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라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IB은행들의 원자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남일이 9월 5일 날 서울 강남 쪽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핵심적인 내용들도 담아낼 생각이고,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산가들을 위해서 현물 골드바를 통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솔루션들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또 선물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의 자산은 녹아내리지 않기를 기원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금남일이 함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금남일의 골드 인사이트.